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무말린 영어광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험 말씀드리겠지만 난도가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상심하셨을 것 같고, 그동안 나 영어는 자신 있었는데 영어만큼은 내가 그래도 믿는 과목이었는데 푸는 순간 쎄하고 채점할 때 더 쎄한 그런 감정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쫓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을 통해서 전반적인 난도, 그리고 반드시 복습해야 될 문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도입니다. 난도는 실제 정답률이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의 체감, 그리고 주변 조교 선생님들의 체감, 학생들의 이야기 종합해 보았을 때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의 시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시험이었고, 이 최상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들의 시간 부족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근데 평상시에 영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단련돼 있으면 조금 문제도 버리고 하면서 이걸 그러려니 하면서 완주를 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런 6평 대비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거나 학생들이 이제 실전적인 대비를 절대평가 여파로 인해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이 튕깁니다. 막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읽는데 막 안 들어오고 다시 읽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급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본인의 원래 등급, 기대했던 등급보다 한 등급, 조금 심하면 두 등급 이상 하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난도는 최상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에이, 6평은 이러면 수능은 쉽게 나오겠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올해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평가원 시험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수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탄탄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부터 복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푼 이 6월 평가원 시험 중에서 핵심 문항들을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문항을 주셨습니다. 거의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문항을 좀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틀린 건 비록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수 복습 문항을 복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축의미 추론과 어법 유형,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주제 제목 유형,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나올 만한 게 나왔고 한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1, 34번의 빈칸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빈칸 난도가 낮고 독해 문제 난도가 낮으면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단어만 외우고 구문 해석만 되면 기본적인 국어 실력으로 읽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그다지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어떤 정교한 스킬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도 충분히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이 정도에 맞춰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빈칸이 어느 정도 어휘 수준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구문 수준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대놓고 뭐 실전에서 이 부분 해석 안 될 거야, 그냥 냈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해서 네가 풀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배려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휘 수준, 구문의 길이 복잡성, 그 다음에 근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다. 나아가서 36, 37번 순서는 어떻습니까? 36번 이례적으로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생님 오버뷰에서 늘 A부터 읽어라,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황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마? 했던 것들 너무나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점점 정말 시그널이 아닌 내용적인 연결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ABC 머리 부분이 아닌 ABC 뒷부분을 주의 있게 봐서 이 꼬리 쪽과 어디를 연결해야 되는지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트렌드가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3월 모의고사 문제 풀어봐도 좋아요. 3월 모의고사, 6월 계속해서 이제 이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변화하는 순서의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번 9월 평가원 전까지 순서를 좀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41, 42번 장문 독해인데 마친 학생은 괜찮지만 여기 어휘 1번에 similar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비슷하게는 앞뒤가 비슷한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맞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이거든. similarly는 서로 다른 둘의 공통점으로서 앞뒤가 서로 다른 정보지만 하고자 하는 말, 상위 개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복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similarly는 과거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기출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10문제 플러스 본인이 틀린 문제 반드시 선생님 해설 강의와 함께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시험지를 풀어서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와 선생님 사고를 같이 비교 점검해보고 내가 실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겠지만 행정고시 수석을 한 수험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수석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본인은 늘 공부할 때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했대요. 절대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필기 베낀다거나 그냥 끄덕끄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생각? 내가 저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판단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판단 할 수 있는가? 그 브릿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외울 건 외우고 수정해야 될 사고방식 수정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만 여기에 아울러서 6월 7일 월요일 18시 분석본을 업로드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스팟라이트를 문제풀이 로직에 맞게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기존의 스팟라이트는 EBS의 그냥 분석본이었다면 이게 정말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사고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정답으로 갈 수 있는가를 정리한 분석본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월요일 18시에 업로드하니까요. 만약에 강의를 다 들을 시간이 없다 한다면 꼭 분석본이라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6평의 전체적인 그림 경향을 확실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BS 간접 연계 내역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6평의 한정에서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평의 한정에서는 기대했던 수준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했던 수준이 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간접 연계긴 한데 어떤 특정 용어 같은 거 있죠. 뭐 social loafing이나 attribution error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계되는 문항은 없었다.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EBS 라이트하우스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어휘, 소재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전반적으로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분석법 파일에다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와 라이트하우스에서 강조된 어휘와 소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휘를 외우고 있느냐? 고3 때 어떤 단어장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BS가 제시한 영어, 영독, 수완에 있는 소재와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수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평에서 각각의 선택지 어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분석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향후 학습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독해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 정도 문제를 풀려면 체화가 정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단순한 그냥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선택지 판단, 문제풀이에서의 사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독해 문풀 강좌를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휘력은 라이트하우스로서 계속 잡아가시고요. 그래서 독해 문풀 강좌로서 리액트, 빈칸, 오버뷰, 순서, 삽입, 특정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지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단순히 해석만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빈칸 유형이 어떻게 고급화될 수 있고 순서 삽입의 요즘 트렌드와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고난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거의 근간이 되는 어휘력을 EBS 라이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영어, 영독, 수학까지 나온 것들을 지배한다면 수능날 이거를 기본적으로 9평 전까지 한번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칸 17차시고요. 순서가 20차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차시. 선생님 라하는요? 자, 라하는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들어주지만 핵강이라고 제가 핵심 소재를 찝어드립니다. 핵심 소재와 어휘만을 찝어드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설명해보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총 7에서 8강인데 핵강의만 따로 뽑으면 핵강의 한 간당 10분입니다. 그래서 수특 영어를 1시간 남짓에 끝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중요한 소재 쭉 정리하면 1시간이면 수특 영어를 끝내고 1시간 좀 넘는 시간에 수특 영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막 과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정리를 소재를 딱 할 수 들어가는 학생과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로 들어가는 학생의 수능 날의 마음가짐은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지금 변화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독해정변 구문 입수를 기본으로 삼고 빈칸의 풀이, 순삽의 풀이,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EBS의 어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2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 평가원은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영어 점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부터는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공부량을 조금 늘려주시길 바라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영어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오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기 싫어도 힘내시고 하나하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날 올라오는 분석본을 통해서 꼭 해설 강의와 함께 참조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수라는 게 안 나오니까 굉장히 지칠 거예요.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두 집단에 한 집단은 A 집단은 학습 목표를 주고 두 번째 집단 B는 수행 목표를 줬답니다. 수행 목표라는 건 뭐 예를 들어 97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일관되게 B 집단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포기했답니다. 어떤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뭔데? 학습 목표라는 건 말 그대로 학습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았고 내가 어제 해석 못했던 게 이제 오늘은 해석되며 내가 처음에 못 풀었는데 해설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유사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뿌듯함. 이건 굉장히 나중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항상 이걸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능 한 번만 수미잡입니다. 수미잡. 항상 공부할 때 너무 내가 이 수행 목표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수능 미만 잡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학습 목표, 내용 위주의 공부, 오늘 내가 얼마의 단어를 외웠나, 어떤 문제, 개념을 익혔나, 어떻게 적용을 했나, 이거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해설 강의와 총평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